상속세 줄이려다 취득세 폭탄. 중장년층 상속이 증여 시 주의사항. 우리 중장년층에게 상속이나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담긴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힘들게 일궈온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줄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세를 줄이려다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고려하는 중장년층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죠. 둘 다 재산이 이동하는 방식이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세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거나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 취득세를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율이 적지 않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부, 상속세를 줄이려다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다가 의도치 않게 취득세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상속 재산을 분산시켜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상속의 경우 주택 등 특정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자녀가 무주택자이거나 다른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일반적인 매매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 세금 폭탄으로 느껴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진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이미 다른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매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려던 당초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물려주려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 그리고 물려받을 자녀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세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부, 증여 후 재산 가치 상승, 또 다른 세금 변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항상 상속세 절감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증여 후 재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지금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몇 년 뒤 그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재산이 사망 시까지 부모님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면 나중에 가치가 올랐더라도 상속세는 그 상승분만큼 더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증여했다면 증여 당시의 낮은 가치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끝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증여의 큰 장점이죠. 그러나 만약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시점의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매도하는 시점의 높은 가격과의 차이가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몇 년 후 10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면 사망 시점의 시세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가치 상승은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산 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까지도 함께 예측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은 자녀들에게 단순한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로 인한 고민까지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4부. 주택수와 주택 유형에 따른 취득세율의 복잡성.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취득세율은 물려받는 사람의 주택 보유 현황과 물려받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증여를 선택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물려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주택자가 주택을 증여받으면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세율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선의의 증여에도 적용되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려받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도 취득세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더욱 강화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세금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율은 매우 복잡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싸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기 전에 물려받을 자녀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 거주 지역, 그리고 물려줄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취득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5부. 중장년층이 상속이 증여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해 중장년층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자녀 한 명의 상황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 소득 수준, 그리고 증여받을 의사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물려받은 후에 부담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법률과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또는 상속이 증여 전문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상속 또는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 절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의 경우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가족들과 상의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산 종류별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이 증여세 및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취득세 변수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각 재산의 특성과 미래 가치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부. 현명한 상속이 증여를 위한 정책 제언과 우리의 자세. 우리 중장년층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 재산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세금 부담으로 인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기를